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자연이 가지는 색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다만 그 차이가 미묘해서 쉽게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일상 또한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시간들이 모여 오늘도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원기 107년 5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5월 8일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령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형덕 교화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삼귀, 석존 찬송가에 이어 예참을 통해 연원부를 기리고 이귀인 감찰원장의 봉축사로 성불제중의 서원을 다졌습니다. 이어 영주와 기원문으로 성탄 기원을 올렸고 각자의 서원을 담은 묵상심고와 반야심경, 금강경, 독경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전산 종법사님의 설법이 경축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먼저 전산 종법사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심축했습니다. 이어 소태산 대종사님은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 없이 구도를 해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석가모니 부를 가장 훌륭한 성인으로 인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서원지대, 대자대비, 지성무식, 지공무사, 언행일치, 동정이력, 원만평등, 응용무념, 복해양전, 자유자재 등 부처님의 원만하신 10대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전산 종법사님은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회상을 열애 회상으로 내주셨고 열애를 표준해서 교법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출가 교도는 입교와 동시에 열애가 될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세상에 입문한 모든 제가 출가들이 열애의 싹을 틔우고 열애가 되길 바란다는 축원으로 설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회상을 열애 회상으로 그렇게 내주셨다. 그러니까 교법도 항마나 출가가 표준이 아니라 우리 교법은 열애를 표준해서 교법을 짰다. 저도 얼마나 멍청한지 그때 그 말도 깜짝 놀래고 이게 뭔 말씀이다냐 하고 1년을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연마해 보고다. 그럴 정도로 그때 그 말씀 받고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살아가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조금 교법이 더 이렇게 알아지고 하니까 그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열애를 표준해서 교법을 내셨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 출가 교도는 입교와 동시에 열애가 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 10가지가 있지만은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서원지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근본 종자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일 먼저 힘쓰고 갖춰야 할 것이 이 서원지대. 서원이 대종사님 서원과 내 서원이 같게 그렇게 자꾸 제36회 솜리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5월 5일 온라인으로 개최돼 익산 지역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민속놀이 체험회장을 마련해 놀이 속에 담겨 있는 조상의 얼과 슬기를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시작한 솜리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사전 접수를 통해 원광대학교에서 직접 키트를 수령받았으며 양궁과 연날리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키트와 기호행동 키트를 받은 어린이들은 5월 5일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송출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직접 놀이도구를 만들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2,000명, 현장 신청 500명을 포함해 어린이들에게 전달된 민속놀이 키트는 총 3,000개에 달하며 키트를 활용해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진 한 장과 환경에 관련된 사진 한 장을 카카오 채널로 제출한 어린이 중 50명을 추첨해 자전거와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했습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해마다 신나는 축제마당으로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해주는 삼동 청소년회와 중앙교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성효 중앙교구장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민속놀이도 즐기고 지구도 살리는 환경 지킴이가 되어보자며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싹이나 자란 것처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꿈틀대는 작은 희망을 큰 꿈으로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상시훈련으로 공부 문화를 살려내고 있는 강원교구가 원기 107년 1학기 강원교구 마음학교로 그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기 107년 1학기 강원교구 마음학교의 공부 목표는 상시훈련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3대력을 키워 모두가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지난 5월 7일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교도들이 마음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항상 자성반조해 마음의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감사불공으로 삶의 복락을 장만하기 위해 정전 원문에 바탕한 사막 8조와 사막의 공부 방법 등으로 이번 학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은 공부인들이 참석한 개강식에서 양원석 강원교구장은 마음 작용하는 법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교구장은 경계 속에서 마음을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온전한 정신과 생각 및 취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알아차리기 공부, 정신 차리기 공부, 은혜의 소종래 발견하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실행하기 등 점검 사항에 대해 짚어줬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점검 사항을 상시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진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상시 훈련으로 부처가 되자고 설법했습니다. 한편 5월 7일 개강한 마음학교는 7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구 내 교무들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정신수양과 연불, 좌선, 사리연구, 의도 성리, 작업 취사에 이어 종강식에서는 상시훈련법에 대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며 매 주차마다 경계 속에서 마음 작용한 일기를 바탕으로 참여 재가교도뿐 아니라 출가 교도들에게도 소중한 공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충북교구가 은혜 손길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충북교구청 조리대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라는 대각기 교절 봉축 주제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30일 충북교구 청운회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충북교구 각 교당 청운회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청주교당 진입로 옆으로 있는 조리대와 잡목을 제거했습니다. 충북교구 진입로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근함과 청량감을 안겨준다는 의미의 극락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진입로의 잡목과 조리대가 무성해져 바람과 햇살이 통하지 못하자 제거 작업을 진행해 환하고 아름다운 진입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박호진 충북교구 청운회장은 코로나19로 3년간 함께할 수 없었는데 오늘 다 같이 다 함께라는 봉축 주제에 맞춰 청운회원들이 함께 땀 흘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충북교구는 혼자 근무하는 교당들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도량을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청운회에서 손길을 넣어드리겠다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박성현 충북교구장은 대종경 실시품 15장 말씀을 전하며 충북교구 청운회원들도 오늘 잡목 작업을 통해 각자의 마음밭에 주인처럼 앉아있는 잡목은 없는지 살펴보는 공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4월 29일 서울교구 봉공회가 대각기 교절을 기념해 생명나눔 은혜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된 은혜의 헌혈 행사는 봉공회와 여성회, 중앙총부 서울사무실, 서울교구 사무국,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작지사, 주식회사 와이즈비전 등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입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이 제공한 차량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뤄졌습니다. 서울교구 봉공회가 주관한 이번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 헌혈 기피 현상과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남부혈액원과 협업해 시행했고 헌혈 참여자들은 헌혈증을 자발적으로 기증했습니다. 전시경 서울봉공회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던 중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대각개교절을 맞아 은혜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헌혈에 참여한 소태산 기념관 입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교구의 훈련 활불 기도도량인 오덕훈련원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개원했습니다. 충령산 오덕훈련원에서 수동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바로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찻자리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원래 달해원이었으나 관리가 쉽고 드나드는 대중이 편안하도록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건데요. 카페 구상부터 실내 장식까지 모두 훈련원 교무들의 손길을 거쳤고 사진과 조명, 테이블 등 그 밖에 필요한 소품들은 뜻있는 분들의 작은 마음과 마음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주인이 따로 없고 음료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찻집으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가출가교도, 어린아이부터 팔순 노인까지 오늘도 느티나무 카페는 귀한 손님들의 발걸음을 더욱 행복하게 맞이합니다. 오덕훈련원 유성신 원장의 얘기처럼 꽃피는 봄엔 시름을 잊게 하는 공간이 되고 녹음 짙은 여름엔 더위를 잊게 하는 휴식처가 되며 단풍 가득한 가을엔 그 속에 담긴 우주를 상상하고 흰눈 날리는 겨울엔 장작난로 앞에서 원두의 향을 음미하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여러분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견한 그 가능성을 실현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렇듯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분들에게 희망과 답을 제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는 원광디지털대학교인데요. 오늘은 원광디지털대학교 김규열 총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직접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김규열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축하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오늘 기준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 개교 2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총장으로서 좀 감회가 좀 새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원광디지털대학교에 부임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교사가 없어서 원광대학교 지하 평생교육원 시설을 빌려가지고 썼었어요.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칸막이만 하고서 이렇게 어렵게 지냈었는데 우리 전체 그 교수 직원들 함께 합심 노력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그 발전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은 거의 뭐 재학생 15,000명 동문이 또 함께하는 이런 학교로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초기에는 또 어떤 학과들 중심으로 운영이 됐나요? 이제 원래 2002년도에 처음 개교할 당시에는 게임학과 중심으로 게임 대학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 모집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대 총장으로 부임하신 그 성재환 총장님께서 이제 원광 디지털대학교로 교명을 이제 개명을 하시고 그때 이제 사회복지학과 또 차문화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을 신설을 해서 뭐 한 600여 명, 800명, 8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했다가 2005년도에 이제 한방건강학과, 요가명상학과 또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과, 경찰학과 이렇게 이제 학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학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올해는 신입생이 좀 많이 모집을 했나요? 올해는 역대 최고 모집을 해가지고 아, 정말요? 우리가 이제 입학 정원이 1,500명인데 네. 금년에 2,000여 명 모집을 했습니다. 아우, 이번에 또 20주년 기념해서 2천여 명의 신입생이 거의 모집에 네.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국내 사이버 대학이 한 21개 정도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4만여 명의 학생들이 또 이곳에서 새로운 또 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많은 학교들 중에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첫째는 강하게 컨텐츠, 오. 교육 서비스 뭐 이런 네.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학생들의 대부분 이제 기성인이고 네. 또 평균 연령이 지금 뭐 40대 전후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타대학 졸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졸 이상 학력자가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다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학교 들어올 때 이미 자기들한테 자기들 인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충분히 이렇게 자세히 조사하고서 들어와요. 네네.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도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늘 이렇게 비교 평가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육 콘텐츠가 떨어지면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학교는 이제 교육 콘텐츠가 질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교육 만족도가 이제 높죠. 그래서 네. 지금 교육 서비스 부분도 우리 학교 교직원들만큼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네. 지금 우리가 학생 상담센터라고 있어요. CS팀이라고 해서 네. 그것이 이제 전국 사이버 대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버 대학서 견학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네. 이런 것이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캠퍼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각 지역별로 우리 이제 사이버 대학은 전국에서 모든 그 각종 직업의 그 다양한 연령대의 네. 사람들이 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지역 캠퍼스가 이 서울 그 수도권의 그 서울 캠퍼스를 비롯해서 이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게 광역시는 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우수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학비 면에서 지금 국가장학금이 지금 금년에 보니까 98%인가 이게 장학생이 98%인가 전체가 그 장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국가장학금 타는 분들은 한 50% 이상이 거의 다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그 장학금이 나오기 중에서도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안 타는 분들은 또 학교에서 네. 그번에 또 장학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한 80%가 이 장학금으로 다 이 학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대학으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정도로 그 저비용으로 네.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또 일반인들한테는 그 하나의 그 메리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장점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는 이유를 뭐 꼽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우수한 강의 콘텐츠로 이미 굉장히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의 또 만족도를 충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 캠퍼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 장학금도 이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전국 사이버 대학 네. 중에 특수화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대학에 없는 과들이 주로 있습니다. 오. 우리 학교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한방건강학과, 네. 요가명상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복지과학과 뭐 이런 그 네. 언어치료학과 이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학교밖에 이제 그렇죠. 네. 뭐 올 만한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학원 과정도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예, 대학원 과정도 이제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인데 네. 역시 이제 요가, 한방, 숲치유, 네. 또 자연치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만든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명문
저 사이버 대학으로 소문이 네. 났습니다. 그래서 오. 매년 경쟁률 지금 7년째 지금 우리가 정원 입학 정원이 48명이거든요. 네. 지금 7년째 100% 충원하고 오. 있고 네.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 과정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개교 20주년 바로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택해준 것, 또 결국에는 다 학생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결과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 학교 안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총장님께서 직접 한 말씀 해주시면 좀 참 반가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학생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감사하죠. 네, 우리 사랑하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문 및 그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그 뜨거운 그 열정 덕택으로 우리 학교가 발전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교 20주년이라고 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문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의 끊임없는 그 열정과 격려, 지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는 글로벌한 명문 사이버 대학이 될 수 있도록까지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또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실지 이제 눈에 선한데요. 얼마 전 개교 20주년 맞아서 원디대와 함께 이제 추억 공유하기 이런 이벤트를 또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였고 또 어떤 추억들까지 공유가 됐는지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교 재학생 동문을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우리 원디대 그동안 발전된 그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네. 하는 그런 에세이를 이렇게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 그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네. 기본적인 그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을 뽑아본다면 그 어떤 내 안의 열정으로 꽃을 피운다 뭐 그런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학우님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들이 되게 이제 열망했던 어떤 그 교육 그런 걸 받으면서 이제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교수들이라든지 또 선배 또 동기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온라인 대학이지만 오프라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을 이렇게 그 글로 써가지고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총장님 이렇게 직접 지금 너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또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조금 울컥하셨는데요. 그만큼 좀 보람과 기쁨 많이 느끼시고 또 한켠에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이 늘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신기하고 네. 또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해봐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교 다니는 그 활동하고 자기들 직장 생활하고 네. 이걸 겸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또 그런 이 학교 와서 자기들의 인생의 어떤 보람을 얻고 또 성공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네. 참 감동을 하고 네. 보람과 기쁨을 느끼죠. 정말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자들에 대한 또 애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20주년이 이제 청년이 된 우리 학교인 만큼 그만큼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혹시 기억에 남는 졸업생 있으실까요? 많죠. 많이 있는데 그걸 네. 여기 뭐 시간 관계상 다 그쵸?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또 뭐 기억을 다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매년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스토리 그 발표하는 기회가 네네.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한 3분 정도 뽑아서 이렇게 상을 드리고 하는데 심사도 직접 하시나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졸업식 때 그 중에 이제 상 받은 분들이 발표를 또 하거든요. 진짜 그걸 들으면은 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정말요. 그때 또 졸업 스토리 발표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또 우리 그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과 우리 교수진들 그리고 학교까지 이런 마음들을 좀 쭉 풀어낼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디대에 원불교학과가 있잖아요. 원불교학과 개설한 지 11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과장으로 동직하신 김준환 교무님께서도 저희 방송 또 출연하셔서 인터뷰도 몇 번 해주셨습니다. 졸업생이 몇 명 정도 있고 혹시 뭐 특별히 소개해 주실 분들 계신지요? 이제 원불교학과 졸업생은 뭐 한 300여 명 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학교 원불교학과 졸업하시고 이제 기관제 교무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동안 본공직 전무 출신 하시다가 학교 졸업한 후에 교당 주임교무까지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신입교도 훈련이라든지를 담당하고 원무 또는 교화단장 이런 제가 교육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혹시 뭐 그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다고요? 뭐 그중에 또 특별한 분이 하나 계신데 네. 부산 울산교구의 부곡교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출석교도는 한 20여 분에 불과한 그런 작은 네, 교당인데 그러네요. 그 신현구 교도님이 네. 매년 우리 원불교학과에 입학생을 인도해가지고 아. 지금 동문 졸업생과 재학생에서 9명 정도가 오. 그 교당 출신이랍니다. 아, 계속해서. 네, 네네. 지금 한 전 교도의 한 40%가 지금 원불교학과를 네. 다니거나 졸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잘 또 끌어주셨네요. 신흥국 학우님이 먼저 졸업을 하신 거죠? 예, 졸업생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규모가 작은데도 거의 반 이상의 인원들이 지금 계속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또 사례도 있네요. 자, 글로벌 인재 양성 또한 우리 학교에서 또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원디대 또 어떤 정책들 추진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요가명상학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서정순 교수님이 네. 처음 학과장을 맡으시고 지금 입학처장 하고 계신데 뭐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인도 요가 연수를 다녀오세요. 직접, 네. 그래서 인도 현지에서 직접 그 요가 연수 교육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우님들이 지금 동문교육도 제일 잘 돼 있고 뭐 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고 또 이제 한방 미용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령중의학원 이런 데 가서 그 현지 그 네. 이제 해부학 실습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대생 아니면 해부 실습 그런 거 네, 네, 어렵거든요. 그런 실습이라든지 이런 미용 실습 관련 교육을 연수받고 있고 또 한국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학당 우리가 러시아 세종학당이 네. 있고 또 라오스의 세종학당이 있어요. 뭐 금년에는 지금 잘하면은 핀란드에도 탐페르 세종학당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이제 세종학당 연계를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 연수, 훈련도 하고 또 매년 그 러시아 세종학당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네. 옵니다. 네. 연수 받으러 오면 이제 한국 문화하고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그 러시아 학생들도 만족을 하고 네. 또 우리 학생들도 그런 기회에 이제 같이 실습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고 차문화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중국의 이제 차문화 연수 네. 이런 걸 하고 해서 뭐 해외 그 글로벌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네. 이렇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충분히 이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학교 경쟁력이 지금 국내에서는 좀 힘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디대가 될 것 같은데 연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가능했었나요? 네,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잘 못하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웹엑스 시스콘가 하는 그 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동시에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온라인 화상위 플랫폼 예, 통해서 이제 예, 진행을 그렇죠. 직접 그래서 하신 이제 거예요? 그동안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던 특강 이런 것을 이제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단점은 서로 직접 대면을 못 네.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각 지역 어디에 살든 네.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네. 학생들 교육은 뭐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우, 쉬지 않고 그래도 또 그 시기에 맞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이버대학교라고 하면 온라인 교육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디대는 우리 다른 사이버대학은 좀 다르게 온 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이지만 또 왜 오프라인 연계가 좀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을 좀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개설된 학과들이 네. 이제 특성화 학과가 많다 보니까 네. 또 그게 이 오프라인의 어떤 실습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요가 명사학과 하면은 뭐 요가 동작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해야 수정도 되는데.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동영상으로는 잘 찍어서 보내주지만 어느 정도는 예, 본인 실습하는 걸 이제 수정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명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미용예술학과에 각종 이제 미용 기술, 마사지 기술이라든지 네네. 뭐 헤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현장 실습이 필요하고 음. 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네네.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또 차문화경영학과는 이제 차를 덮는 것은 네네. 이걸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한방공학과 약선요리도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가 음식을 볶는 걸 이렇게 해도 네. 똑같이 일러줘도 네. 하는 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 그 실습이 네. 누구보다 필요하고 또 이제 언어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언어 치료를 필요한 그 환자를 네. 이제 직접 상담하고 처치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본인이 해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통공연예술학과 같은 경우 이제 사물이라든지 춤추는 거, 판소리하는 거 이런 건데 처음에 그 학과 개설할 때는 네. 어떻게 전통공연을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냐 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혀 뭐 이렇게 도외시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프라인 대학의 국악학과 거의 문 닫았어요. 네. 우리 학교만 지금 최고로 살아남았습니다. 오. 그래서 그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또 일정 기간의 어떤 합숙 훈련 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이 오프라인의 그 실기 교육을 네. 제대로 잘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김덕수 그 사물놀이 그 네. 명인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우리 학교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신데 이제 가령 똑같은 이걸 하고 네. 또는 뭐 춤사위를 한다든지 뭘 해도 그 전문가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 안목이 또 네,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네. 저 뭐야 K-팝 그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거 네, 네. 보면 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다 잘하는데 네, 네. 전문가들은 한 마디씩 코멘트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와 같이 그래서 그런 실습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많이 하고 네. 또 그것이 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아우, 무조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설득을 당했는데, 정말 특성화 학과들을 잘 살려준 그런 이론과 실습까지가 잘 접목된 교육들을 진행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원광 디지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를 또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이제 그 우선 이제 대학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콘텐츠의 품질 음. 또 교육 서비스의 품질 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좌우를 하니까 특히 이제 그 삼전수전 다 겪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기 네. 때문에 그 다 비교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수하게 되려면 일단 교수자들이 강의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규 교수자라든가 또 강의 평가가 낮은 교수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재교육도 하고 또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전수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 정보를 또 교육을 받게 하고 네.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교수 학습 개발팀이라는 팀이 있고 네. 또 한 팀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늘 해온 사람도 있고 네.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네. 뭐 애초에 공부를 잘 안 하고 온 사람도 네네네.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이버대학 입학을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마음은 있어야 들어왔는데 이 요령을 잘 모르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레포트 작성법이라든지 어떤 논문 작성법이라든지 네. 또는 뭐 참고문헌 같은 걸 찾는 방법이라든지 네. 또 이 짭 툴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오.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탑재를 네.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 한 60% 이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시간들이 바쁘거든요, 학생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제때 못 듣고 이렇게 뒤처지고 막 이런 학생들이 네네네.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오.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하는 패턴이라든가 오. 어떤 공부하는 그런 패턴 이런 것을 네네. 이제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이 사람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 네네. 이런 걸 이제 파악해서 그 선제적으로 음. 중도 탈락하지 않고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 그 두 팀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네. 미래교육 혁신센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이제 그 학생들 AI가 그 학습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네네.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쌓이면 네. 앞으로 이제 교수 능력이나 역량 개발, 또 학생들의 학습 능력 개발, 또 학습 성취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AI 활용이 잘 된다면 학생들이 또 더욱더 놓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교수자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또 교수 역량 개발도 하고 이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이 상을 수상을 했는지 바로 알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또 2021 대한민국 경영대상에서 인재 경영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인재 경영 분야에서 또 학술 공헌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상을 받게 된 이야기와 함께 우리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사이버대에서 최초로 이 모든 그 교육 과정과 행정 서비스 과정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쪽 분야도 이제 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네. 우리가 특성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도에서 교육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 또 그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네.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서비스 측면, 또 각 지역 캠퍼스를 통해서의 그런 어떤 현장 그 네. 대면 지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교육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가 실제 그 재등록률이 뭐 90% 이상 이렇게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사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그 유입 경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한 50% 정도가 그 추천? 학생들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네네. 이제 그런 면들이 이게 아마 좀 어필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이버대학에 없는 어떤 그런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전 교수 직원들이 함께 네. 합심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상도 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 내 손 안에 있는 거의 모바일 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원디덱 캔버스가 이 손 안에 있다는 네, 느낌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정말 알아서 홍보가 돼서 학생들이 정말 또 다른 학생들을 함께하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우리 원디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원디대가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들이 교육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교육 흐름은 뭐 네. 우리 원디대와는 관계없이 네, 세상이 다 지금 온라인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온라인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지금 미래교육 혁신센터에 AI 활용팀을 만든 것도 그런 거지만 그런 온라인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게 지금 생산 체제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네. 지금은 이제 다품종 맞춤형 그 소량 네. 생산으로 이게 바뀌는 추세라고 네네네. 그래요. 이게 이제 교육도 그렇고 모든 그 이 어떤 이 유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다 그런데 대중화된 것보다는 개인화, 개성화되는 네네.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어떤 개성을 중시하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도
그 사람의 어떤 요구에 맞는 그런 좀 특화된 네. 그런 교육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특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넓은 바운다리에서 어떤 분야에 이제 특화된 거지만 네. 그 같은 특화된 교육 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또 접근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앞으로 갈수록 네.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그런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더욱더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만큼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좀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아직 뭐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엔데믹 상황으로 조금씩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무래도 우리 디지털 대학교, 뭐 사이버 대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도 이 엔데믹 상황으로 바뀌면서 혹은 이 시간 이후에 또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까? 어떤 책임이나 역할이 좀 달라지진 않았는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민이 많죠. 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대학 교육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은 땡겨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대학도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네. 해도 갑자기 이제 그쵸.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잖아요. 접촉을 네. 못 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교수들이 멘붕에 빠졌죠.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이버 대학을 맞아요. 우습게 알다가 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네. 걸 그때서 이제 좀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육 제도 자체가 네. 그전에는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이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대학은 온라인 교육을 한 20% 정도만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온라인 대학은 오프라인 교육을 또 한 20%만 할 수 있게 네네.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개 사이버 대학끼리만 경쟁하던 것이 이제 전 온오프 모든 대학과 경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모든 세계의 그 네, 대학들과 그러네요. 경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뒤처지고 조금만 눈풀이 하면 이제 이렇게 경쟁에서 네. 추락할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염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산업 전 분야가 대기업도 뭐 2, 3년 네. 뒤에 그냥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대학도 특히 이제 온라인 대학은 오프라인 기반이 매우 그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어떤 교육 내용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나 어떤 행정 관리 면에서나 모든 네. 면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따라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부담감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고민이 이미 이렇게 크신 만큼 더 나은 앞으로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원대대가 좀 선도할 수 있지 않는 방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은 또 가득한데 선뜻 이렇게 용기를 못 내는 아까 우리 몇몇 졸업생들의 사례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기회를 좀 빌어서 우리 원디대에서 또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용기 낼 수 있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카메라 보시고 직접 또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참 힘들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그 오프라인 대학 입학하기도 힘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온라인 시대로 가고 또 온라인 대학은 이제 학비가 저렴한데 우리 이제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를 끄고 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하루에 100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특성화된 아주 그 잘된 그런 교육 내용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학생들 보면 80대까지도 입학을 해요. 그래서 10대부터 80대까지 입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지금
4, 50대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된 그 교육 내용들이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 50대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나이도 잊으시고 학비는 뭐 거의 국가장학금에 의해서 웬만한 경우는 다 장학 혜택으로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도전하셔도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내셔서 누구든지 자기가 평소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부를 못 하셨다면 그 한을 우리 원대에 입학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서 풀어보시기를 빌고 또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네. 아우, 오늘 이야기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점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그 외에 교양적인 부분들 아니면 학습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고민하고 조금 망설이신다면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의 출발점을 좀 활짝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열고 또 다른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매거진원도 여러분들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마다 칼로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에도 행복 칼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 운동과 산책, 요리 등은 행복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